영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 로즈 씨는 기나긴 휴가 끝에 회사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로즈 씨를 보는 회사 동료들은 로즈 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마는데요. 전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로즈 씨의 외모에 가장 친했던 동료인 세실리아는 그동안 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로즈 씨는 자신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성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체질까지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거주 중인 로즈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이죠. 현재 저는 혼자서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모두 계세요. 심지어 제 위로 언니와 오빠까지 있죠. 하지만 저희 식구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어요. 아빠의 사업일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이탈리아에서 머물고 있고 언니와 오빠는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 그야말로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버렸죠. 실제로 모든 식구가 같이 모여 살고 있을 때에도 저희 가족은 유난히 개인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딱히 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강했죠. 불편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사춘기를 겪게 되는 과정에서는 편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옆집의 한국인으로 인해 저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스타일에 대해 적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을 주변 상황에 대해 저도 모르게 의식하고 신경 쓰게 되며 남을 도와주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식습관에 대해서 대반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 이웃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보다 그저 먹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국 음식과 관련이 있는 문제였으며 저는 한국인 이웃 덕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마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맛있게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적어도 저는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그래요. 그냥 살기 위해 조금씩 먹는 것이지 특정 음식을 기대하면서까지 먹고 싶은 생각은 평생 해보질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제 체구가 왜소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걱정 많이 하셨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게 먹는데 평생 기침을 달고 살고 옷 사이즈도 청소년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만 입고 다니면서 변변한 연애조차 해보지 않고 살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최근 들어 영국에서는 연애하는 것을 꺼려하는 세대들이 등장했고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한국인으로 인해 인생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남성 덕분이죠. 옆집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성은 키가 컸어요. 대충 봐도 1m 90cm는 넘어 보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운동선수 출신인 줄 알았으나 의외로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이사를 오기 전부터 한국인 남성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정신없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을 때 한국인 남성은 저에게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며 저와 첫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모르는 사람까지 옆에서 말을 걸고 있으니 처음에는 약간 귀찮게만 생각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벽에 시계를 걸기 위해서 낡은 못을 빼내고 새로운 못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평생 망치질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여자가 망치를 쥐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색하고 몇 번 망치질을 하면서도 손가락을 계속 다쳤어요. 꼭 걸고 싶은 예쁜 시계였지만 저는 포기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옆집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의 이름은 강현조라고 했어요. 현조 씨는 저희 집에서 계속하여 소음이 들리길래 걱정이 돼서 와봤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나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나니 현조 씨는 웃었어요. 괜찮으면 자신이 벽에 못을 박아줘도 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처음에는 사양을 했지만 재차 확인하는 현조 씨의 호의에 계속 거절을 하기도 그랬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제가 사온 예쁜 벽시계를 꼭 걸어야만 했었거든요. 벽에 망치질을 하는 현조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저와 동갑이거나 아니면 많아봐야 서너 살 정도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보다 12살이나 나이가 많더라고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저도 평소에 알고는 있었어요. 유럽인보다 아시아인의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걸요.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한국인의 모습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조 씨는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며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게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어색하면서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에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일자리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일에 중독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회사 일에 미쳐서 사는 저였기에 평소에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경우는 드물었죠.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남들보다 식욕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먹는 양도 남보다는 적었고요. 하지만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 집의 현관문을 열기 바로 전에 옆에 현조 씨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무슨 요리인지 전혀 예상도 안 되는 요리의 냄새는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저를 자극시켰고 또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만들었어요. 제 집에 들어가서 저는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우유와 시리얼을 먹는 것으로 뱃속을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현조 씨였습니다. 현조 씨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러 왔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서 본인 혼자서는 다 먹기 힘들 것 같다면서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요리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때 현조 씨가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요리들은 한식이었어요. 김치전과 갈비찜 그리고 진미채 조림이었죠. 저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기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물론 냄새는 너무나도 좋았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덥석 받아서 먹는 것 또한 두려웠고요. 현조 씨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자신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요리를 하는 게 좋아서 자신이 먹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어도 후회하지 않을 맛이라고까지 하면서요. 저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평소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맡았던 맛있는 요리들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현조 씨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요리들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도 한식당이 늘어나고 있다며 회사 동료들이 이야기를 했고 언제 한번 다녀오자고 말도 나오긴 했었지만 저는 평소에 잘 먹지 않기 때문에 한식당에 가보진 않았거든요. 우연히도 현조 씨 덕분에 한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치전을 첫 번째로 먹어봤는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제 입맛에 너무나 맞더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김치는 아삭했으며 약간 매콤하면서 짭짤한 맛은 매운맛에 약한 영국인인 저의 입맛에도 좋았습니다. 갈비찜 역시 맛있었어요. 이런 식의 요리는 처음이었지만 고급스러운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탱탱한 식감은 갈비 부위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며 저를 감탄시켰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현조 씨는 저희 집에 한식 요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조 씨는 제가 걱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여성보다 말라 보이는 외모를 보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랬기에 핑계를 대가면서까지 저에게 한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조 씨가 가져다 준 한식 요리를 먹고 나서부터 살면서 없었던 식욕이 생겼어요. 몸무게가 그걸 말해주었죠. 현조 씨의 요리를 먹고 식욕이 생기면서 6개월 동안 무려 8kg이 쪘으니까요. 회사 동료들을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체중이 불어난 제 모습이 보기 좋다고요. 저 역시 활력이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조 씨와 요리로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조 씨만이 아닌 한국인들이 남을 돕고 곤경에 빠진 타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전히 열쇠로 문을 여는 문화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은 요즘에는 번호 입력이나 카드를 태그해서 문을 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영국은 한국 같은 문화가 들어오기에는 건물도 많이 낡고 사람들 인식도 아직은 열쇠로 문을 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저 역시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문을 잠그고 다녔는데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아무리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봐도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순간 옆집 현조 씨는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를 보게 되었죠. 저의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자 돌아오면서 떨어뜨린 게 아닌 건 아닌지 나가서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현조 씨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서 열쇠를 찾아주려고 했죠. 현조 씨와 밖에서 열쇠를 찾으러 바닥을 보며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아시아 사람이 저희를 보고 물어왔어요.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열쇠를 찾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그 아시아 여성도 저희를 도와 같이 찾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거절을 했지만 그 아시아 여성은 저희를 따라오면서
제 열쇠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무려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찾아봤지만 열쇠는 찾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열쇠 전문가를 부르려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 지갑 사이에 껴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허무했고 두 한국인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제가 덤벙거리지만 않았더라면 그 두 분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저의 거듭되는 사과에도 현주 씨와 길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분은 괜찮다며 저보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했어요. 길거리에는 수많은 영국인이 지나다녔지만 그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죠. 2명의 한국인을 제외하고는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은 남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일단 그 상황을 해결부터 하고 절대로 자기가 본 것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현주 씨를 보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굳이 부탁하진 않았지만 소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저를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곤 했어요. 저는 현주 씨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영국이나 유럽 국가가 개인적인 문화가 강하다고는 해도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한국과 마찬가지이죠. 저는 한국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현주 씨에게 받은 것처럼 저 역시 제 가족이나 친구 또는 회사 동료들이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보니 저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자주 하려고요. 각자 따로 살고는 있지만 제 가족이기에 더욱 잘 챙겨주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로즈 씨의 사연을 살펴보았는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처럼 타인을 돕고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진정한 속마음을 알고 역시 정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큰 감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